우리는 일단 1차 방정식을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죠? 어떤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맞아요. 미지수의 차수가 1차로 이루어져 있는 방정식. 그래서 뭐 ax 플러스 b는 0 이렇게 둔다고 얘기를 했었죠. 요런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에서 어떤 종류를 얘기를 해볼 거냐면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x라는 미지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x랑 y 두 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ax 플러스 by는 c. 그런데 a랑 b는 모두 0이 아니에요. 그럼 얘는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입니다. 어떻게 두 개냐면요. x 하나랑 y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류로 갖고 있는 것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x-y는 3이라고 하는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해를 구해볼 거야. 해. 그럼 우리가 방정식의 해는 뭐라고 그래? 얘들아? 어떤 걸 방정식의 해라 그러지? 아닌데? 아닌데? 얼른 풀어야지. 방정식의 해를 어떤 걸 방정식의 해라고 하죠? 당연하죠. 등식이 참이 되게 하는 것을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만족시키는 해를 써보자면 x가 4일 때 y가 1인 거. 맞아? x가 5일 때 y가 2인 거. 반대로 x가 0일 때 y가 마이너스 3인 거. 그죠? x가 마이너스 1일 때 y가 마이너스 4인 거. 그럼 이거를 계속 나열하면 많아 안 많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 하나만 나와 있을 때 해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매우 많아요.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데 해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는 단서를 줘요. 어떤 단서를 주냐면 단 x, y는 자연수만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자연수만 가능하니까 여기서부터는 돼, 안 돼? 안 돼. 그럼 마찬가지로 자연수라는 단서를 달아줘도 뭐 6일 때 3이고 7일 때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에도 미지수의 개수에 따라서 미지수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 1차 방정식에 대한 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나요? 맞아요. 순서상으로 표시를 하거나 x는 4일 때 y는 1이다. 이렇게 묶어서 표시를 하거나, 그치? 편한 대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선생님은 이제 문제에서 순서상으로 나타내세요 라는 용어가 없으면 그냥 다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해를 쓸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였는데 관계식이 하나여서 해가 여러 개가 나왔잖아. 우리가 원래 1차 방정식 풀 때는 해가 하나 나왔었잖아. 그치? 근데 이제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러면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일 때에는 관계식이 두 개 이상이 있어야 된다. 즉, 미지수가 두 개인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와야 돼서 그 두 개를 세트로 생각을 하자. 연립이라는 표현을 해요. 연립이 뭐냐면 묶여있는 거야. 묶여있는 거. 그럼 미지수가 두 개니까 관계식이 몇 개 묶여 있어야 됐어? 두 개 묶여 있어야 돼. 그러니까 미지수의 종류의 개수에 따라서 관계식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예를 들어 3개야. x, y, z 3개 나왔어. 그럼 관계식은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이상이 나와야 돼. 그래야지 x, y, z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미지수가 두 개였으니까 관계식 두 개가 있는데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2x-y는 3이고요. x 플러스 y는 5였대요. 그것을 연립했어요. 이렇게 표현해요. 반드시 연립했을 때 이 중괄호 표시가 매우 중요해요. 연립했다라는 표시는 이 두 가지의 방정식, 즉 종류가 두 개인 방정식이 한 세트입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미지수가 두 개인데 관계식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뭐야? 해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인 거죠. 근데 이제 해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고 요렇게 우리가 연립되어 있는 표시를 할 때에 이게 없으면 연립방정식이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답을 썼는데 그 답에 연립방정식 구하라고 해서 2x-y는 3이고 x 플러스 y는 5 이렇게 썼어요. 이거는 아니야. 각각 따로따로 본 거야. 무조건 어떻게 해줘야 돼? 연립되어 있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게 바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방정식이다. 그런 얘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일단 책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책에 나와 있는 예시의 상황을 두고서, 그럼 이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에서는 어떻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해를 구하냐면, 요 형태는 뭐냐? x 더하기 y는 1이라고 하는 식과 x 빼기 y는 3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연립되어 있는 식이 있어요. 선생님이 중괄호로 묶어준 거예요, 요거. 그럼 이 연립방정식인데, x랑 y는 자연수만 된다 라는 조건을 깔아줬습니다. 그럼 나는 요 1번 방정식과 2번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 y들 중 자연수인 애들을 찾아볼게요. 자, 1번식부터 한번 해를 찾아볼 건데요. x랑 y라고 써보면 자연수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x 더하기 y가 1일 때 만족하는 자연수 있냐 없냐? 그럼 탈락. x 더하기 y를 2라고 바꿔줄게요. x 더하기 y를 2라고 바꿔줄게 얘들아. 자, 그럼 얘네 둘을 더했을 때 2가 되게 하는 x, y 자연수는 1하고 1밖에 없어요. 그럼 이것도 안 되는데. 다른 예시로 하자. x 플러스 y는 5, x 플러스 2y는 6, x 플러스 y는 5, x 플러스 2y는 6 이렇게 갈게. x 플러스 2y는 이렇게 가볼게요. 그럼 다시요. x 플러스 y는 5를 만족하는 자연수가 해당되는 x, y의 값들을 좀 나열을 해볼게요. x가 1일 때 y가 얼마죠? 그렇죠. x가 2일 때 y가 얼마입니까? 3이에요. x가 3일 때 y는 2가 될 거고 x가 4일 때 y는 1이 될 거야. 그럼 나머지는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1번에 해당되는 방정식의 해는 얘였습니다. 자, 그럼 2번에 해당되는 방정식의 해를 좀 써보도록 할게요. x랑 y 쓸 건데요. 자, 이번에 y의 개수가 크니까 얘부터 집어넣어 볼게요. y에 1 집어넣어 봅시다. x 뭐 나와요? y에 1 집어넣으면 여기가 2니까 2랑 4를 더해서 6이 나와야 되지? 4 나와야 되고, y에 2 집어넣으면 x에 2 나와야 돼요. y에 3 집어넣으면 x가 0 되니까 더 이상 되는 게 없습니다. 요렇게 일단 식을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럼 봐봐 얘들아. 연립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연립되어 있는 두 개의 1차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라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1번 식에서의 만족하는 해는 1,4, 2,3, 3,2, 4,1이고 2번 방정식에 만족하는 해는 4,1, 2,2 이렇게 되는 거였어. 맞아? 그런데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한 가지 한 쌍의 해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렇죠. 4,1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원래 그냥 미지수 종류가 두 개고 식이 한 개가 나와 있을 때는 해를 엄청나게 많이 구할 수 있었는데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고 그 두 개를 연립한 식을 만들었더니 해가 한 쌍이 나왔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럼 거기서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 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x, y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야. 이해됐어?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나는 순서상으로 쓰는 것보다 답을 x는 4이고 y는 1입니다 라고 쓰는 게 더 좋다고요. 문제에서 순서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할 땐 순서상으로 쓰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작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여러분? 문제 몇 개 풀면서 적용해 보도록 할게. 세빈아, 너 여기 자습실로 넘어가면 테스트 먼저 보세요. 자, 그럼 나는 106페이지에 1번부터 가볼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다? 얘들아, 1번은 3x-y 제곱은 6이래. 이거 맞아 틀려? y 제곱위에서 2차가 보였으니까 얘 탈락이야, 그지? 자, 2번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5입니다. 이거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아요? 맞아요. y 1차, x 1차 보였으니까 미지수 두 개인 1차 방정식 맞습니다. 2번 정답이에요. 자, 3번 y 플러스 x, y는 6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럼 y 플러스 x, y는 6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얘는 1차 방정식 맞아?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지만 x랑 y가 곱해져 있다는 건 얘들아 x, y 항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미지수가 또 하나 더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3번은 탈락입니다. 자, 4번 y는 3x 플러스 y 마이너스 2. 이거 x, y 선생님 다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y가 양변에 있기 때문에 없어지죠. 그죠? 그럼 결국엔 x 하나만 들어있는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4번은 미지수 두 개 아닙니다. 탈락. 5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 아니에요. 분모에 있는 거 우리 아직 중등 과정에선 차수 못 읽는다 그랬어. 그치? 그럼 이럴 땐 차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탈락이고요.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필수 문제 2번으로 가보실게요. 다음 문장을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세요. 자, 두 개인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라고 얘기했다. 자, 한 개에 500원의 아이스크림 X개와 한 개에 700원의 음료수 Y개를 샀더니 총 가격이 4,300원이었어요. 야, 그럼 이거 너무 쉽잖아. 내가 문장을 식으로 세우는 게 활용 문제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문제에서 500원인 아이스크림 X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500X 들어갈 거예요. 맞아요? 500원짜리 X개. 자, 그럼 한 개에 700원 하는 음료수 Y개를 샀대요. 한 개에 700원 하는 음료수 Y개를 샀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를 냈다고? 어디 700원이야? 4,300원. 4,300원.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세워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실게요. 필수 문제 3번입니다. 자, XY가 자연수일 때 밑줄. XY가 자연수일 때 밑줄 치세요. 자, 자연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요것에 해라고 하는 것은 더 많아요. 완전 많아요. 답을 못 쓰는 정도까지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자연수라는 단서를 깔아줬고 순서상 x, y로 나타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x, y 갑시다. x, y 이렇게 갈게요. 자, 그럼 이제 가볼게.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치? 얘들아, 이게 귀찮은 작업이지만 내가 지금 아직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형태를 모르니까 일단 이렇게 표를 정해서 해당되는 해를 구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x자리에 3의 개수가 y가 제일 크니까 y자리에 1부터 집어넣을게. y에 1 집어넣으면 3이잖아? 그럼 3 넘어가면 2x가 13이 돼야 돼. 그럼 여기 자연수 안 나와. 그래서 계산 안 해준다. 자, 그럼 y자리에 2 집어넣어볼게요. y자리에 2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가 6이니까 6 빠지면서 2x는 10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x는 얼마인가? 그렇지. 자, y자리에 3 집어넣읍시다. 그럼 3 집어넣으면 3, 3은 9 넘어가서 7 되는데 2x가 7이 되게 하는 x 자연수 없잖아. 2분의 7 나와야 되니까. 자, y자리에 4 집어넣겠습니다. y자리에 4 집어넣으면 4, 3, 12니까 16에서 12 빼서 4 나와요. 2x가 4란 소리예요. x 얼마입니까? 2 나오죠. 자, 5 집어넣겠습니다. 5, 3, 15 말 안 되고 6 집어넣겠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말 안 돼요. 그럼 뒤에 거 더 볼 거 없습니다. 자, 그럼 원래는 자연수라는 말이 없으면 타 해를 일일이 구해놔야 돼. 마이너스일 때도 구해야 되고 0일 때도 구해야 되고 막 구해야 되는 것인데 문제에서 자연수만 말이 돼요 라고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답인 거예요. 요렇게. 그럼 답 쓸 때 봐봐. 문제에서 순서상으로 나타내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럴 때만 순서상으로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만약에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럼 저희는 답을 뭐라고 쓰나요? x는 5일 때 y는 2가 되는 거 하나, x가 2일 때 y는 4가 되는 거 하나 이렇게 써주면 돼. 알겠지? 근데 순서상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됐죠? 이번엔 필수 문제 4번으로 가보실게요.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4번에 1번 보자. 1차 방정식인데요. 2x 플러스 ay는 4라고 하는 1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1,3이었습니다. 상수 a의 값이 궁금해요. 얘들아, 마이너스 1,3이 해래. 우리 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해라고 하면 어떻게 해? 그렇지, 대입하잖아. 해라고 하면 무조건 대입해요.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 y자리에 3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a는 4라는 식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걸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뭐야? 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만족해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a는 얼만가? 맞습니다. 문제에서 a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2가 되겠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4번에 2번 보실게요. 1차 방정식 x 플러스 3y는 마이너스 6이었는데 그때 해가 k, k 플러스 2였습니다. 그것이 해였어요. 야, 이거 순서쌍인 거 알지? 얘가 x고 얘가 y야. x에 k 대입하고 y에 k 플러스 2 대입. 이거 바꾸는 사람 없죠. 그럼 x자리에 k, y자리에 k 플러스 2를 대입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x자리에 k를 대입하는 것까진 됐어. 근데 3 쓰고 그냥 k 플러스 2 쓰는 거 아니라 전체가 y였으니까 k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된다. 여 괄호를 안 치면 틀려요. 괄호를 무조건 쳐주세요. 근데 그것이 마이너스 6이었어요. 요 말이에요. 그러면요. k 플러스 3k 플러스 6이 될 거고 그것이 마이너스 6입니다. 4k는 마이너스 12니까 k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까지가 아니네요. 뒤에 더 있네요. 5번으로 가보죠. 미지수의 종류가 두 개라고 해서 뭐 꼭 x, y만 있는 건 너무 편협한 생각이고 뭐 m과 n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얘들아
T와 Q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치? S랑 R이랑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냥 종류가 두 가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자, 5번 가보실게요. XY가 자연수일 때 밑줄. XY가 자연수일 때 밑줄. 그러면 자연수를 만족하는 저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세요 라는 말이에요. 그럼 얘들아 이제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얘네 둘을 가지고 내가 뭘 활용을 할 거냐. 지금 이 기억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까 선생님이 여기다 1번 표시했잖아? 그거 대신 문제에선 기억이라고 준 거야. 그럼 기억의 해를 나열하시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 어디다가 밑줄 쳤어요? 자연수일 때 밑줄 쳤어요. 그래서 x자리에 1 대입하고 y자리에 6, x자리에 2 대입하고 y자리에 5, x자리에 3 대입하고 y자리에 4, x자리에 4 대입하고 y자리에 5, x자리에 6 대입하고 y자리에 1. 더 이상 없습니다. 자연수라는 말이 없다면 엄청나게 많아요. 표로 다 못 채울 정도로 숫자가 많잖아. 그치? 근데 이미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자연수 종류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엔 니은 가보실게요. 니은도 x랑 y에 해당되는 순서쌍을 나열을 해볼 건데 이럴 때 넣는 방법은 개수가 큰 거에 대한 문자부터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y자리에 1 집어넣을 거예요. x 뭐 나올까요? 네, y자리에 2 집어넣으면 x, 그렇죠. y자리에 3 집어넣으면 x, y자리에 4 집어넣을 수 없겠네요. 4 집어넣으면 10이니까 마이너스 나오니까 뒤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얘들아, 나는 기억과 니은을 구하고 끝이야? 아니야. 이거 지금 연립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럼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기억과 니은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아야 돼. 둘 다한테 해당되고 있는 해를 찾아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누구 있습니까? 없는데? 없는데? 그럼 해가 없는 거야. 얘들아. 근데 뭐야? 해 있는데? 아, 나 여기다 5를 안 썼네. 4 다음에 바로 6으로 넘어갔네. 미안해요. 5 넣을 때 2. 미안해. 그럼 만약에 얘들아, 지금 선생님은 실수를 했지만 너네들이 기억에 대한 해, 니은에 대한 해를 썼는데 앞만 찾아도 둘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게 없어. 그럴 때 해가 없다라고 쓰는 거야. 해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알았지? 자,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5,2라고 하는 만족시키는 한 쌍의 해를 찾았어요. 내가 지금 한 쌍이라고 표현했어요. 왜 한 쌍이에요? 아니지. 왜 한 쌍이야? 지수가 두 개라서. x, y라서 x, y를 다 구한 거라서 자 그럼 문제에서 해를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고 순서쌍이라는 말 없기 때문에 x는 5이고 y는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이해됐죠? 그죠? 자 이번엔 6번 가보실게요. 필수 문제 6번입니다. ax 플러스 y는 1이라고 하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그것과 연립되어 있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 하나 더 나열이 돼 있어요. 5x 플러스 by는 2입니다. 5x 플러스 by는 2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 연립방정식에 해가 1,3이래 얘들아. 해가 1,3이래. 그럼 1,3을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방정식을 푸는데 해라는 언급을 줬는데 대입을 안 한다? 그럼 그거는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해라는 조건을 줬다는 게 무조건 대입. 근데 그 대입이 하나만 대입하면 안 돼. 왜? 우리 지금 어떤 문제 풀고 있어? 연립방정식 풀고 있어. 근데 얘를 연립되어 있는 건 둘이 세트야. 그러니까 둘이 형제라고 생각을 해. 그럼 둘이 형제인데 여기 하나만 집어넣으면 돼요? 안 돼요? 나머지 하나도 똑같이 대입을 해서 둘 다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1,3을 대입하면 a 더하기 3은 1이 될 거고 그 식을 통해서 a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찾을 거예요. 맞아요? 자 1,3이라는 거 대입하면 5 더하기 3b는 2가 될 거고 그래서 b의 값은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이 될 거다. 이거는 뭐 계산은 뭐 그냥 암산으로 다 되지 우리 정도면. 자 그래서 a 빼기 b의 값이 궁금해요. a 빼기 b 쓸 거니까 a 자리에 마이너스 2, b 자리에 마이너스 1 실수하지 마세요. 괄호 제발 치시고 마이너스 1로 정답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네, 칠판 한번 지웠다가 연립방정식 풀이까지 넘어갈 건데요. 학습일기 꺼내서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봐봐. 지금 자연수라는 조건이 들어있을 때는 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연립된 식과 두 번째 연립된 식의 공통된 해를 찾아서 문제를 풀잖아. 그지? 해를 계속 나열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게 귀찮아 안 귀찮아?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풀이하는 방법을 지금 배울 건데 그럼 이 풀이하는 방법을 알 때에는 얘들아 표를 안 그려도 돼요. 그리고 자연수라는 조건이나 뭐 정수라는 조건이 안 들어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해를 풀 수가 있는데요.
자,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1차 방정식에 대한 예시 모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2x-1은 3이야 라고 두면은 이항의 성질을 이용해서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의 개수가 한 개로만 맞춰지면 무조건 해를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연립 1차 방정식은 미지수의 종류가 몇 개야? 2개인데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핵심은 바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미지수의 개수를 몇 개로 줄이면 문제를 풀 수 있어? 한 개로 줄이면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1차 방정식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 1차 방정식, 그냥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의 모양을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중 첫 번째가 어떤 방식이냐면 대입법이라는 방법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이 대입법은 약간 무슨 느낌이야? 그렇죠.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입을 하여서 미지수의 종류를 어떻게 해준다? 줄여나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어요. x-y는 3이었고요. 2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기억이라고 두고 니은이라고 할 건데요. 대입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막 대입하지 말고 우리 기억의 식을 한번 변형을 해보자. 기억의 식을 변형하면 얘들아 x는 y 플러스 3으로 변형되는 거 보여? 그러면 내가 어쨌든 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해를 찾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한 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게 되면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대입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 자리에 y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을 대입한 것이기 때문에 2 곱하기 y 플러스 3 더하기 y는 5라는 식이 만들어져요. 맞아요. 그럼 미지수의 개수가 몇 개로 만들어졌어요? 한 개, y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얘를 풀어보면 2y 플러스 6 더하기 y는 5라는 식이 만들어지면서 3y는 마이너스 1이므로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y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y만 구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y 자리에 마이너스 3분의 1 집어넣어서 3분의 몇이냐? 3분의 8? 3분의 8. 요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x만 구하는 것도 아니고 y만 구하는 거 아니에요.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쌍으로 나와야 됩니다. x값과 y값 똑같이. 그래서 다음처럼 풀이하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선생님 그러면 저는 기억의 식을 변형하지 않고 니은의 식을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5라고 변형해서 여기에다 대입하고 싶은데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편한 대로 대입을 하는데 목적이 뭐라고?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되려면 미지수의 종류가 하나로 맞춰져 있어야 되고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답을 낼 수 있었어야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막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식을 변형해야 될 때에는 당연히 변형을 해야 돼. 근데 변형이 가능한 이유는 뭐야, 얘들아? 등식이니까 가능한 거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변형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목적을 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냐면 가감법입니다. 얘들아, 근데 나는 대입법보다는 가감법을 많이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훨씬 더 쉽기도 해요. 그럼 가감법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걸 가감법이라고 하냐? 얘들아, 이 가짜가 더할 가짜야. 이 감자가 감소하다, 빼다 감자예요. 뺄 감자. 그럼 더하거나 빼는 방법이란 얘기겠지. 그럼 더하거나 빼는 이유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함인 거야. 더하거나 빼는 이유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를 하나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자, 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x-y는 3이라고 하는 식과 2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너를 기억이라고 하고 너를 니은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요, 가감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가감법을 진행하면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랬어. 그래서 나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y랑 여기 플러스 y를 더하면 y가 없어지지 않겠니? 즉 기억의 식과 니은의 식을 더하는 거야. 그럼 서술형 풀이에는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면
서술형 풀이에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우리 풀이 과정에서는 지금 선생님이 쓴 것처럼 요 짓을 해주면 되는 거고, 서술형 풀이에는 요 문장 하나만 써주면 되는 거고. 자, 그럼 덧셈을 한다는 식에서 좌변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y랑 플러스 y가 사라져요. 그럼 남는 게 x 더하기 2x만 남는 거야. 그럼 x 더하기 2x는 얼마니? 3x 아니니? 3x는 3 더하기 5가 되면서 8이 되는 거야. 자, 가간법을 진행했더니 미지수의 종류가 몇 개가 됐어? 하나가 됐어. 그럼 x는 얼마야? 3분의 8이 된다는 거죠. 아까 3분의 8 똑같아. 이해됐어? 자, 그럼 x자리에 3분의 8 집어넣어서 똑같이 y도 구해야지만 연립방정식을 풀이한 것이기 때문에 y 아마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똑같이 나올 거야. 요게 가간법이. 이해됐어? 그럼 가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가간법을 진행할 수 있냐면 얘들아, 미지수의 값의 개수가 똑같으면 돼요. 절대값이 똑같으면. 그럼 둘의 부호가 다를 땐 덧셈하면 되고 둘의 부호가 같을 땐 뺄셈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번엔 뺄셈하는 식처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간법을 똑같이 쓸 건데 뺄셈을 해보면 x 플러스 y는 3이고 2x 플러스 y는 5라는 식으로 한번 바꾼 연립방정식을 가간법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얘를 기역, 얘를 니은이라고 두면 얘들아, 기역에서 니은을 뭘 해줘야 미지수의 개수가 줄어들까? 그렇죠. y 개수, 부호랑 똑같기 때문에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뺄 겁니다. 그럼 얘 서술형에는 기역 빼기 니은을 하면 이 문장 하나만 적어주면 돼. 그럼 뺄셈할 때 잘 봐. x 빼기 2x야. 그럼 얼마야? 그렇지. 마이너스 x라는 거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럼 y 빼기 y 했으니까 없어질 거고 는 3 빼기 5예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 그지? 그럼 x는 얼마야? 2 나온다고. 그럼 x만 구하고 끝이야? y도 구해야 돼. x자리에 y, x자리에 2 집어넣으면 y는 1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간법이에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그래서 해가 특수한 연립방정식은 선생님 예시로 들면서 설명할 거고 넘어갑니다. 어디를 보실 거냐면 114페이지 대입법, 가간법 여러 가지 복잡한 식의 연립방정식 풀이 요거까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1번 보실게요. 1번만 선생님 할 거야. 아예 똑같아서. y는 3-x라고 하는 식과 3x-2y는 -1이라고 하는 식이 있어요. 널 기억, 널 니은. 그럼 대입법을 이용하라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할까? y는 3-x를 y에 대입하면 편하겠지. 이게 대입법이야. 그럼 선생님 서술형 풀이에는 뭐라고 써요? 기억을 니은에 대입하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럼 기억에 대입하자. 그러면 x가 3x, y가 너니까 마이너스 2쓰고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괄호치고 y 자리에 3-x 그것이 마이너스 1이더라. 요렇게요. 그럼 3x 마이너스 6 플러스 2x 마이너스 1 5x 그것이 넘어가서 5가 되겠다.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요. 자, 그럼 x는 얼마인가요? 그럼 x자리에 1 넣어. 그럼 y가 얼마야? y가 2야. 요렇게 답을 마무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대입법이에요. 그러니까 대입법이나 가간법이나 다 뭐야? 어디에 목적이 있어?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거에 목적이 있어. 왜냐면 중학교 1학년 1학기 내내 이걸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과정에서 1학년 1학기 때 요걸 했기 때문에 이것을 맞춰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가간법을 이용한 연립방정식 풀이를 할 건데 개수가 다른 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 2번 가보실게요. 자, 3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7 그리고 2x 마이너스 3y는 마이너스 18 얘들아 바로 위에서 밑에를 뭐 더하거나 빼줄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얘는 지금 개수가 똑같은 게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개수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얘들아 너네가 가간법을 진행해서 미지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미지수를 줄여야 되잖아요. 줄이고 싶은 미지수를 하나만 설정해 보세요. x를 지울까요? y를 지울까요? x 지울게요. 그럼 x를 지울 거면 x 개수가 얘는 3이고 x 개수가 얘는 2야. 그럼 개수의 값을 똑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잖아. 절대값이 똑같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을 곱해야 될까? 2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3을 곱해주면 돼요. 기형의 식에다 2를 곱하고 니은의 식에다 3을 곱합니다. 가능한 이유는 등식이잖아요. 등식. 그러니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의 값이 안 바뀌어요. 맞아요?
그럼 기역을 곱했다. 기역에 2를 곱했다. 이 말은 6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34로 바뀔 거예요. 한쪽만 곱하는 거 아니고 양쪽에 똑같이 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는 니은에 3을 곱할 거예요. 그랬더니 6x 마이너스 9y는 마이너스 54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럼 6x가 만들어졌는데 얘들아 서술형 팁을 하나 더 주자면 2를 곱함으로써 기역식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름을 다시 디귿으로 만들어주세요. 알겠어요? 니은에다가 3을 곱함으로써 식의 모양이 바뀌었어요. 우리 이것을 리을로 만들 겁니다. 그럼 이때 가감법을 진행한다는 건 x 앞에 개수가 똑같아져 버렸기 때문에 뺄셈을 진행하자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디귿 빼기 리을을 하면 디귿 빼기 리을을 하면 이렇게 가면 돼요. 맞아요? 그래서 6x 없어져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해. 여기서 실수 무조건 나올 거야. 너네 숙제하면 이거 무조건 많이 틀릴 건데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9y야. 그렇죠. 플러스 5y가 되는 거. 요거 실수하지 마세요. 는 마이너스 34 마이너스 54야. 그럼 얼마? 20이 되겠다. 이거를 마이너스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얘들아. 그거 실수하면 안 된다. 그럼 y는 4라는 거 나오겠지, 그지? y만 구하면 끝 아니에요. y 자리에 4 집어넣어서 그럴 때 좀 이렇게 쉬운 데다가 대입하는 게 훨씬 낫죠. 그죠? y 자리에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6 되니까 x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지금 선생님은 당연히 빨리 나올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들은 빨리 안 나온다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넣어보고 옆에다 써주면 되지. 써보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감법이. 자, 이번에 3번 가보실게요. 3번. 그럼 대입법이나 가감법을 진행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맞아요. 계속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다양한 종류의 연립방정식을 배우겠지만 연립방정식 공부할 때에도 그 문제를 풀 때에도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미지수의 개수를 줄이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매우 쉬워집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필수 문제 3번으로 가보실게요. 얘들아,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했는데 지금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립방정식의 모양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나랑 공부했던 연립방정식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잖아. 맞아? 그럼 가봐. 얘네가 지금 괄호가 묶여있어서 나한테 익숙한 모양이 아니니까 정리부터 하자고. 알겠죠? 그럼 정리부터 진행을 해보면 얘들아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4y는 11이다. 이렇게 갈 거야. 그럼 기억의 식을 좀 정리해보면 3x 플러스 y는 11이에요.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기억의 식이에요. 그럼 이번에 니은의 식 가보자.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6y는 9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6y는 9더라. 요게 두 번째 니은의 식을 정리한 거예요. 그럼 요걸 다시 한번 예쁘게 3x 플러스 y는 11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6y는 9였어요. 요렇게 이제 기억, 니은, 식 정리했어요. 그럼 이제 가감법 쓰자고. 얘들아 x를 없앨까 y를 없앨까? y를 없앨까? 그럼 y를 없애려면 얘 y의 개수가 6이기 때문에 얘도 6으로만 맞춰주면 돼요. 그럼 기억의 식에다가 6만 곱하면 게임 끝나네? 그럼 기억의 식에다가 6을 곱하면 18x 6y 66 마이너스 x 6y 9 이거 연립하죠. 맞아요? 그럼 위의 식에서 밑의 식 뭐 할까? 그렇죠. 빼면 되죠. 개수랑 부호가 똑같으니까 뺄셈하자. 그럼 얘네 없어져요. 자, 18x 빼기 x야. 그럼 뭐야? 19x. 그렇지. 19x. 66 빼기 9야. 그렇지. 그럼 x 얼마 나와? x 3이야. 그럼 x 자리에 3 넣어. y 얼마야? y는 2. 요렇게 해를 구하면 되겠다. 그럼 이제 요런 모양으로 나오면은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문제 풀 수 있어요. 뭐만 집중하면 됩니까? 미지수를 줄이는 거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됐죠? 자, 얘들아, 개수가 분수 또는 소수인 연립방정식 풀이 이거 해야 돼? 안 해도 돼요. 분모 거슬리면 양변의 분모의 최소 공배수 곱하면 되고요. 그죠? 소수점 거슬리면 양변의 소수점 없애게끔 10, 100, 1000 이런 거 곱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설명할게요. 그래서 가감법, 대입법까지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은 숙제 채점하죠.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다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유형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항 보시면은 5번 문항을 하기 전에 얘들아 요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보면 나는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 그지? 그럼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럼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로 두 개의 방정식을 묶어서 문제를 푼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요, 이렇게 세 개의 식이 모두 똑같아요 라고 나와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냐면 모두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A랑 B, A랑 C 이렇게 묶거나 두 번째는 A랑 C, B랑 C 이렇게 묶거나 세 번째는 A랑 B, B랑 C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내가 편한 거대로 묶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선생님 그러면 뭐 1번으로 해요, 2번으로 해요, 3번으로 해요? 그냥 니네 편한 대로. 근데 선생님 꼭 정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냥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하던가. 알겠지? 편한 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번을 한번 가보실게요. 5번에 어떤 모양이냐? 2x 플러스 y는 4x 플러스 5y 플러스 2 4x 플러스 5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7 이렇게 두자. 그럼 얘들아 왜? 아니야? 왜? 아, 네.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야. 그러면 이렇게 연립하던가 이렇게 연립하던가 이렇게 연립하던가 편한 거대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만들자고. 그래서 나는 앞에 거 두 개, 앞에 거 두 개, 그리고 뒤에 거 두 개. 이렇게 만들게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난 너를 기억, 너를 니은이라고 두고 기억과 니은이 연립방정식의 모양처럼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기억, 니은을 먼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얘들아 기억부터 정리를 하면 2x가 1로 넘어갔어. 그럼 4x 빼기 2x니까 2x가 남겠지, 그치? 자, 5y였고 y가 넘어갔어요. 플러스 4y가 올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가 6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2로 기억식을 정리합시다. 됐습니까? 자, 이번에 니은식 정리할게요. x가 1로 넘어왔어요. 4x에서 x 빼서 3x. 마이너스 3y가 1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플러스 8y 그리고 플러스 2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9가 되었다. 그럼 새롭게 정리된 연립 1차 방정식의 모양은 2x 플러스 4y 마이너스 2랑 3x 플러스 8y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요렇게 만들어진 연립 1차 방정식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나는 가감법이나 대입법이나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가감법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문 닫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가감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 가감법을 가지고서는 없애야 되는 문자가 뭔지, 소거해야 되는 문자가 뭔지. 내가 지금 소거라고 표현했잖아. 소거라는 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소거는 지운다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의 개수를 줄이는 것이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 그 줄인다는 말이 수학에서 소거라고 얘기를 한다. 알겠지?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X 문자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요? Y 문자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요? Y 문자를 소거하는 게 편하겠어요. 왜냐면 여기다가 두 배만 해주면 8Y가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씁니다. 이건 편의상 너희들 보기 편하라고 선생님 쓴 거고 너네 풀이에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기억 곱하기 2를 하면 이렇게 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2를 곱하게 되면 얘들아 4x 8y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셈 진행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8y 빼기 8y 3x 빼기 4x 얼마 나와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x 나와야 돼.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4x 얼마 나와야 돼? 마이너스 5 나와야 돼. 그치? 그럼 x는 얼마가 나오나? 5가 나옵니다. x 5만 하고 끝이에요? 연립방정식은 x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수 모든 값을 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x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15 플러스 8y는 마이너스 9. 그럼 x는 얼마가 될까? y는 미안해요.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달아 되어 있지만 요 연달아 나와 있는 식 또한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임을 판단하시고 만들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엔 6번으로 진행해 볼게요. 오늘 최상이 끝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숙제 채점할 동안 최상이 풀어. 알겠지? 숙제가 최상이야? 이거 채점해야 되잖아. 아니야? 이거 채점 안 해? 그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채점할 동안 최상이 이어서 풀어.
자, 연립방정식 가볼게요. ax 플러스 by는 7, bx 플러스 ay는 13. 근데 이것의 해가 x는 5, y는 마이너스 1일 때 해의 밑줄 쳐요. 아, 해의 동그라미 칠까? 얘들아, 방정식인데 해를 줬어요. 대입? 그렇죠. 대입이에요. 무조건 대입. 그러면 한 곳에서만 대입하는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이니까 두 곳에다가 다 대입하면 등식이 성립합니다. 이렇게 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x자리에 5를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나타나는 첫 번째 관계식은 5a 마이너스 b는 7이라고 하는 식이에요. 맞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관계식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연립방정식에다가 문제를 풀 건데 x자리에 5 대입하고 y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여서 5b를 여기다 쓸게 얘들아. 편의상. a, b 자리 맞추려고. 5 집어넣으면 5b지? 5b가 여기 왔었는데 플러스 5b야. y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랑 a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올 거고 그것이 13이었습니다. 이제 요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야. 자, 6번 문항에서 마지막에 물어본 게 뭐였어요? a, b를 구하세요. 그럼 결국엔 내가 지금까지 풀었던 연립방정식은 x, y를 미지수로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이었지만 이제는 x, y가 아닌 a, b를 미지수로 하는 연립방정식을 만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의 식에다가 선생님 곱하기 5 할게요. 왜 5를 했을까? 문자 b를 소거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5를 5배를 해보면 5배를 해주면 25a 마이너스 5b 35. 그래서 위의 식과 밑의 식을 어떻게 할 거야? 덧셈할 거야. 그럼 플러스 5b 마이너스 5b 지워져요. 그죠? 얘들아, 부호가 다를 때는 덧셈하는 거고 부호가 똑같아 버릴 땐 뺄셈하는 거 알고 있지,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a 더하기 25a 할 거예요. 얼마 나와요? 24a. 13 더하기 35 했어요. 얼마 나와요? 48 나왔어요. 자, 그럼 a 얼마 나올까요? 2 나옵니다. a만 구하고 끝이에요? 아니에요. a 자리에 2 집어넣어서 넘어갔더니 b는 3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까지 마무리 하셔야 돼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이번엔 7번 가보실게요. 자, 연립방정식이 있습니다. 어떤 연립방정식이었냐면 2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식과 x 마이너스 2y는 a 마이너스 5라고 하는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이 있었다. 근데 그 해가, 여기 있는 해가 얘들아 3x 플러스 5y 마이너스 3의 해를 만족합니다. 그럼 이게 다른 말로 무슨 말이야, 얘들아?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두 개가 보이지만 얘까지 해가 다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해가 너도 세 개가 모두 똑같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연립방정식 해를 구할 때에는 x, y 두 개만 있거나 a, b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였지, 그치? 근데 내가 이 연립방정식을 보는데 x, y 말고 a라고 하는 애가 있어서 얘 때문에 해를 못 구했던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 완벽한 두 개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 이 말인 거죠. 어차피 세 개의 방정식의 해가 똑같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얘들아, 나는 a 값을 구하고 싶다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2x 플러스 y는 5라고 하는 식과 3x 플러스 5y는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식을 연립해서 해를 구하자. 어차피 해를 구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세 개가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문제 풀기 편한 식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연립 1차 방정식을 풀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식을 뭐 할까요? 곱하기 5 할게요. y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을 곱하기 5 합니다. 그러면 5, 20x, 5y 요렇게. 그럼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없어요. 뺄셈하고 사라져요. 그럼 3x 빼기 10x 얼마?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빼기 25 얼마? 그럼 x는 얼마? 나오죠. 그럼 x가 4 나오고 끝이 아니라 4를 집어넣어. 그럼 8 더하기 y는 5니까 y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가겠지.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그 해가 궁금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뭘 구하라 그랬어? a를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여기다가 그렇죠. 어차피 세 개의 방정식의 해가 모두 똑같아 라고 얘기했으니까 대입해서 a를 구해야 된다. 그럼 x자리에 4를 대입하면 y자리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그리고 그것이 a-5였습니다. 그럼 결론 a는 얼마가 나옵니까? 15. a는 15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됐나요? 7번의 확장판이 8번에 대한 문제야, 얘들아. 8번 가볼게.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 그리고 ax 플러스 by는 1이라고 하는 첫 번째 연립방정식. 그리고 두 번째 연립방정식을 줍니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것과 ax 마이너스 by는 7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모두 똑같아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문제에서. 해가 서로 같을 때 라고 말했잖아. 거기에 밑줄 쳐볼까요? 해가 모두 같을 때. 그럼 얘들아,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지만 각각 하나 따지고 보면 네 개의 1차 방정식의 해가 모두 똑같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세 개가 모두 똑같다고 표시한 것처럼 하나, 둘, 셋, 네 개가 모두 똑같은 해를 갖는다. 그럼 내가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는 x, y나 a, b나 두 개 맞는 나오는 식이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얘네들 때문에 해를 못 구해. 그러면 나는 해를 구할 수 있는 완벽한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8과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9라고 하는 요 연립방정식을 새로 만들어서 이것의 해를 구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를 해를 구하기 위해서 뭐 할까요? 요 밑에 식에다 곱하기 2 할까요? 위에 식에다 곱하기 3 할게. 지우기 귀찮으니까. 3 하면 3x 6y 마이너스 24. 위에 식에서 밑에 식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뺍니다. 그러면 3x 사라지고 y 빼기 6y야. 얼마야?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9 빼기 마이너스 24야. 얼마야? 플러스 15. 그럼 y는 얼마 나와요? 맞아요. y는 마이너스 3 나왔어요.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x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2 나온다. 알겠지? 그러면 얘네만 구하고 끝이 아니야.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a랑 b를 구해서 a 더하기 b 해달래. 그럼 나는 지금 요 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각각 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난 너를 여기다 뭐 한다? 대입한다. 그럼 대입하면 x 대입해 마이너스 2, b, y 자리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1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b는 7. 그럼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위에 식과 아래 식 고마워요. 밑에 그냥 바로 덧셈하면 되는 거예요. 없어지고 없어져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a 올 거고 1 더하기 7 했으니까 8 와서 a가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와요. a 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어요. 그럼 b는 얼마 나와요? 1 나와요. 그래서 문제에서 a 더하기 b 해줘 라고 했어요. 정답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여기서 어려워요. 또 막 어려운 건 아니에요. 9번. 별표 3개. 문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10번도 별표 3개 치고 문제 읽어보자. 시작.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예시를 좀 얘기를 해볼게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의 예시 상황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걸 해보자. 자, 이 노란색으로 쓴 거는 다시 풀고 지울 거야. 자, 첫 번째 연립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얘들아. 어떤 문자를 소거할까? x를 소거할까? 그래서 x를 소거하기 위해서 위의 식에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위의 식에 곱하기 2를 했더니 4x 플러스 6y는 4가 되었습니다. 근데 x를 소거하기로 했었으니까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뺄셈 할게요. 뺄셈 했더니 다 사라져. 그러니까 0 곱하기 어떤 미지수가 나왔는데 또 뺄셈 했더니 0 됐어요. 그럼 y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0 아니에요? 그럼 y는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된다는 거죠. 그럼 y가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된다는 건 x도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된다는 얘기야. 맞아? 그럼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것에 대한 모양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내가 가감법을 진행하기 전에 모양을 다시 써보면 2x 플러스 3y는 2였고 4x 플러스 6y는 4였어. 어머, 왜 저래? 그럼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럼 얘들아 2랑 4랑 3이랑 6이랑 2랑 4랑 있어?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어때? 그거 말고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해봐. 똑같. 얘 2로 나누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위의 식이랑 밑의 식이랑 결국엔 어때? 똑같아.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면 위의 식과 밑의 식이 결국에 똑같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해가 많다라는 얘기. 알겠어? 그럼 그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1차 함수 배울 때 그때 다시 공부를 하겠지만 얘는 x 앞에 개수가 4고 x 앞에 개수가 2야. 얘는 y 앞에 개수가 6이고 y 앞에 개수가 3이야. 맞아? 얘는 상수항이 4였고 상수항이 2였어. 이거랑 값이 어때? 다 똑같아.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그럼 이제 요거를 보고 해가 무수히 많은 것에 대해서 저 문제를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감법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지금 얘를 가감법을 쓰기 위해서 어떤 문자를 맞추려고 했는데 문자를 맞출 수가 있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없는 상황이야. 그럼 아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x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그죠? y 앞에 있는 개수의 비율. 그죠? 그 다음 상수항의 비율. 얘네가 어때야 돼요? 다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어떻다라는 얘기야? 똑같다라는 얘기야. 위의 식과 아래 식이 똑같았기 때문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럼 나는 일단 A가 지금 요게 2분의 1인 거 보여? 그럼 A는 얼마여야 해? B는 얼마여야 해? 이렇게 찾는 거야. 이게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예요.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해가 없는 경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선생님이 x라는 문자를 소거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해볼게요. 그럼 곱하기 2를 해서 6x 곱하기 2를 해서 마이너스 10y 곱하기 2를 해서 마이너스 8 이렇게 갔어. 그래서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소거할 거야. 가감법 할 거야. 그래서 x를 소거했어. 근데 x를 소거했는데 y도 소거가 돼? 그래서 0 곱하기 y가 남아버렸어. 왜냐면 x를 이미 난 소거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근데 상수항을 보니까 3 빼기 마이너스 8을 했더니 5가 나오잖아. 이거 말 돼, 안 돼? 0 곱하기 y가 5였으면 좋겠대. 이걸 만족하는 y가 있어, 없어? 0 곱하기 y는 항상 0이잖아. 근데 0이 어떻게 5가 될 수 있어? 그럼 이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해요? 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0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5가 나왔다라고 하는 건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식을 다시 한번 데리고 와보면 3x-5y는 마이너스 4였고 6x-10y는 3이었어요. 그럼 얘도 어떤 식의 형태였을 때 해가 무수히 해가 없는 형태가 되냐면 자, x 앞에 개수 6분의 3이에요. 맞아요? y 앞에 개수 비율 마이너스 10분의 마이너스 5였어요. 맞죠? 자, 상수항의 비율 3분의 마이너스 4 왔어요. 그럼 얘랑 얘는 어때? 같아요. 2분의 1로, 그죠? 얘랑 얘는 같아요, 안 같아요? 안 같아요. 이러면 해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해가 무수히 많으려면 아예 다 똑같아야 되고 해가 없으려면 어때야 돼? 만 다르면 돼요. 이거 나중에 1차 함수 배우면 y절편이랑 기울기를 가지고 선생님이 얘기를 해줄 건데 일단은 지금 우리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해가 없을 때 가볼게요. 자, 해가 없을 때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문항은 일단 가감법을 바로 진행할 수 있어서 가감법을 한번 써볼게요. y를 없앨 수 있잖아. 그지? 야! y를 없앨 수 있잖아. 그지? 그럼 너 지금 졸면 너 이거 숙제 다 틀려온다. 곱하기 4고 곱하기 3이야. 맞아?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주면 위에 있는 식이 어떤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4ax, 12y, 16 이렇게 만들어져요. 밑에 식에 3을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12y 3 됐어요. 맞아요? 그럼 위에 식에서 밑에 식 뺄셈 할게요. y를 소거할 거니까. y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4a 플러스 9x만 남고 좌변은 우변은 13이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 안 돼야 된다 그랬어. 우리 아까 0 곱하기 y는 5 나와야 되는 거였지. 여기가 0이어야 되는 거였어. 맞아? 그럼 얘도 0이어야 돼. 그럼 a가 얼마야? 마이너스 4분의 9가 돼야 된다. a가 마이너스 4분의 9여야지만 0 곱하기 x를 해서 13이 돼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됐어요? 미지수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게 특수한 해를 갖는 연립 1차 방정식의 모양이에요.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개수 비율로 한번 가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a 그리고 4분의 3 그리고 그것이 1분의 4랑은 다르면 돼요. 당연히 1분의 4랑 다르겠네요.
그럼 난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럼 x자로 곱해요. 마이너스 9는 4의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분의 9가 된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됐죠? 요겁니다. 자, 학습일지 꺼내서 정리합시다. 요거까지 일단 연립방정식 풀이 오늘 마무리했어요. 다음 시간에 연립 1차 방정식 활용 들어갈 거고, 우리 숙제는 어디까지냐? 얘들아. 121쪽까지가 숙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갈게요.